네, 저는 엔진의 심폐소생을 연출한 정혜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단편 4편을 보면서 다 너무 색다르고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네, 너무 즐겁게 제가 즐기다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엔진의 심폐소생에서 진이 역할을 맡은 정하담이고요. 전주영화제 와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일리아 연출한 이세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화면에서 전주에서 영화 보게 돼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일리아에서 김씨 역할을 했던 장요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일리아에서 배우로 참여하게 됐고요. 외계인 역할을 맡은 심효입니다. 스포일리아 팀, 일단 감독님께서 이 작품 굉장히 제가 그 소개 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2년 몇 개월이었죠? 2년 3개월간 감독님이 방 안에서 이 작품을 만들어서 완성했다라고 하셔서 정말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사와 또 그 애니메이션이 결합을 한 엄청난 그 세공이 들어간 작품인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도 굉장히 기발했고요. 또 유머도 있으면서 또 어떤 촌철살인도 있는 작품이었는데 어떤 좀 마음으로 작업에 임하게 되셨고 또 어떤 과정으로 완성이 됐는지 좀 전반적인 제작 과정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화 내용 자체는 시나리오는 제가 이걸 시나리오 쓴 거 2019년에 썼는데 그때 기생충이나 어벤져스 같은 영화 개봉해서 그런 스포일러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 극에 달했던 시기여서 그거에 영감을 받아서 이제 시나리오를 썼던 게 있고, 그리고 스톱모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스톱모션을 원래 보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 그걸 만들기도 하고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영화의 어떤 행성의 어떤 기괴한 분위기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클레이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해보기로 하고 이제 막 원래 전혀 알지 못해서 공부도 하고 했었는데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모르고 시작해서 이렇게 아무튼 어찌어찌 완성이 되었습니다. 참여하신 배우님들도 이게 시나리오상의 명확한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또 막상 연기하는 과정에서는 또 앞에 뭐가 있는 건 아니었을 것 같아서 어떤 방식으로 이 작업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과정이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두 분 좀 말씀을 청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은 굉장히 그 배경 자체가 방대하고 이제 우주를 담은 배경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물론 저 스스로도 전문 지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오히려 저는 열려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보들 혹은 이제 우리가 현재 알아가고 있는 우주에 대한 뭐 그런 정보들을 좀 같이 유추해 가고, 근데 오히려 저는 이제 외계인 역할을 하면서 좀 많이 도움받았던 게 이제 둘리의 얼음별 대탐험이었거든요. 근데 그거조차도 이제 상상력으로 이렇게 구현해낸 어떤 만화다 보니까 사실 그 외계인이라는 그 배역 자체가 오히려 열려 있어서 저는 더 흥미로웠고 또 오히려 더 좀 뭐 이렇게 저 개인적이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말해서 좀 긴데 아무튼 초창기 대본 받고 이렇게 같이 얘기 많이 해봤는데 과학적 오류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원래 물리학자가 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본 받아서 처음 대본이 백색 외성 스포일리아였거든요. 근데 백색 외성은 사실 항성이 거의 죽어가는 거긴 하지만 엄청 뜨겁기 때문에 거기에 착륙할 수가 없는데 그거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낮인가 밤인가의 대사가 나오지만 낮에 대기가 있다면은 저렇게 별이 보일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생존해야 되지? 이런 고민으로 막 하고 하다가, 그리고 또 우주선 안에서는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0년도
여배우들이 이렇게 쓰거든요. 머리가 안 뜨게. 실제로 우주정거장에 계신 분들은 머리 막 떠서 근데 그것도 안 되고 또 책을 한다고 해가지고 책은 차라리 하드디스크를 책처럼 만들면 어떠냐 이런 제안도 해보고 막 했었는데 연기랑은 상관없는 것 같긴 한데 좀 그런 식으로 과학적인 얘기를 막 하면서 그 박씨의 독백도 원래는 사회주의가 실패하는 이런 것만 있다가 제가 과학에 대한 독백도 있어야 된다, 우주에 대한 얘기가 없다 해서 그 독백은 제가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시공간이 11차원인지는 모르지만 약간 11차원이어야지 해결되는 에비론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 미래에는 어떻게 시공간이 정의될지 모르니까 막 그런 거라든지 골디락스존 같은 우주에서 생명이 가능한 막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자기장이 있는 행성이라도 원래 없었는데 네. 내가 자랑하는 것 같은데 자기장이 있어야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왜냐면 이제 태양광도 맞고 하니까 엄청난 기여를 하셨네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작업했습니다. 네. 네. 끝없이 뭐가 계속 나올 것만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듣고 엔진의 심폐소생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기발한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장르적 쾌감도 있고 스릴도 있으면서 어떤 그 노동의 어떤 환경 속에서 소외된 어떤 인물의 모습까지도 좀 포착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떤 좀 발상으로 시작이 됐는지 또 어떻게 또 정화단 배우님 캐스팅에서 함께 작업하게 되셨는지 좀 들을 청하고요. 또 배우님께서도 이 작품 좀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게 됐던 거는 제가 장례식장에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가 자동차 정비단지 한가운데에 있었던 장례식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반파된 자동차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걸어서 들어가서 장례식장에 딱 도착하고 또 좀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 하루가 저한테는 굉장히 기이한 체험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자동차랑 인간을 좀 엮어보는 이야기를 만들어보고 싶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나리오 받아서 봤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지문 같은 게 되게 많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상상하면서 보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이 전체적인 힘이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영화가 가지고 있는 약간 에너지 같은 게. 그래서 감독님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자동차 이런 것도 제가 운전하는 그런 거나 뭐 이렇게 자동차에서 나오는 거나 이런 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코드 같은 게 잘 맞아서 즐겁게 작업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출에 관련돼서는 사실 관객분들이 보시면서 각자 느끼는 게 다르실 것 같고 오늘 보면서 느낀 거는 하단 배우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많이 못 챙겨드린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몸을 진짜 많이 이렇게 혹사하시면서 촬영하셨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도 그 관객분들께서 더 궁금해하실 만한 게 많을 것 같아서요. 질문하실 네, 감사합니다. 촬영은 우선 저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실사 촬영을 5회차 동안 이제 크로마키 배경에서 하고 그 이후에 그 촬영한 걸 바탕으로 거기서 했던 이제 앵글이라던가 조명 위치, 뭐 각도 같은 걸 다 기록해두고 그걸 그대로 그 스케일만 낮춰서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촬영한 거였고 그 프레임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은 초당 12프레임으로 찍어서 애니메이션 자체는 원래 끊기고 인물은 그대로 연기하되 저희가 그 초당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한 다음에 초당 9프레임으로 변환을 해서 영화 속의 행성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움직임은 초당 9프레임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행성을 혹시 진짜 만드셨나요? 네, 그 행성은 이제 클레이 유토 집에서 만들었는데 이 정도 되는 판에다가 클레이가 10kg 넘게 들어갔어요. 거기 만들고 발자국도 제가 찍어가지고 한번 다시 다 엎고 다시 깔고 다시 엎고 이거를 계속 하느라고 오래 걸렸어요. 네, 또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이것이 굉장히 좀 뭔가 아주 자극적이었어요. 보는 내내 뭔가 자극적이었고 그것이 이렇게 막 잘려나가고 막 쑤시고 이럴 때 보는 어떤 쾌감도 있었는데 그런 이미지는 어디에서 조금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는지, 혹은 평소에 어떤 것들을 좀 레퍼런스 삼아서 이 작업을 할 때 좀 써야 되겠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신 것이라도 있으셨는지, 그 어떤 이미지의 기원일까요? 얘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영화의 레퍼런스는 이미지보다는 좀 분위기에 존 카펜터의 다크스타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이제 분위기적으로 좀 레퍼런스였고, 이미지는 제가 그냥 계속 실험을 일단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클레이랑 그 재료들을 엄청 사와가지고 이 재료를 어떻게 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아무튼 클레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좀 징그러울수록 저는 좀 재밌는 것 같아서 그냥 어떤 초반에 어떤 이미지의 어떤 그림은 그려놨었는데 막 잘려지고 하는 것들은 제가 실제로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자극적으로 그냥 됐던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다면 손들어 주시면 전하겠습니다. 네, 여기 조금 어렵게 보신 분들도 사실은 많을 텐데, 근데 각자 이제 그 감각하시는 그대로 사실은 이 영화를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원래 의도를 했던 건 어쨌든 우리가 되게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부품처럼 갈아 끼워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되게 소모적으로 인간인데 소모적으로 그냥 상품처럼 사용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자동차랑 결합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 때 이제 과거의 주인공을 새로운 주인공이 맞아들이는 장면은 그냥 자기가 기존에는 그냥 정적인 시트처럼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더 동적인 엔진으로 다시 한번 이 삶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우선 그 우주의 비밀이라던가 삶의 의미라던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가 다 궁금해하고 쉽게 알 수 없고 한 데서 다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뭔가 동질감이라던가 뭔가 우리 다 같이 느끼는 어떤 외로움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일단은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마지막엔 이 영화 자체가 하나의 농담인 것처럼 뭔가 사람들 참 뭔가 말하고 싶어하고 참 시끄럽다, 고대 선지자부터 지금 우주에 있는 골든 레코드까지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정혜인 감독님, 이 영화 보시면서 아마 어떤 분들은 언더 더 스킨이나 혹은 뭐 한국 단편 중에서도 매미 같은 작품들이 좀 떠오를 법할 것 같아요. 뭔가 그 탈피한다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변이나 어떤 전환이 된다라는 것이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했는데요. 혹시 조금 뭐 이 작품 하면서 좀 참고했던 혹은 좀 더 시도해보고 싶었던 이미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 굉장히 좀 중요한 엔진에서 나오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언더 더 스킨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던 영화였고, 그리고 뭐 철남 같은 영화나 아니면은 티탄도 당연히 많이 참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후반 작업을 할 때 마침 서브스턴스가 개봉을 했었어가지고 저 사운드 디자인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었습니다. 촬영할 때는 어떠셨습니까? 너무 얘기할 때 너무너무 재밌겠다, 그럼 검은 액체 집어 쓰고 뭐 이렇게 기어서 뭐 이랬었는데 진짜 너무 추웠었어요. 그 바람을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추운 날. 네, 진짜 너무 추웠는데 그래도 즐겁게 영화 잘 나온 것 같아서 좋습니다. 결과로서 일단 어떤 분 오늘 좀 어떠셨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영화에 대해서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짧게나마 인사와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님부터 부탁을 드려볼까요? 네, 일단은 사과의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그 중간 거의 GV 하기 전에 도착을 했거든요. 교통 이슈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그 예정 시간보다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뭐 이제 상영부터는 제가 참석을 못해서 일단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록 이제 몇 분 이 자리에 섰지만 너무 영광스러웠고요. 그리고 뭐랄까요? 영화에 대해서 말하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주의 얘기지만 낯설고
한참 멀리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우주 안에 우주 속에 저희가 있고 저희 안에 전 우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뭐 좋은 에너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연극도 같이 했었는데 고도를 기다리며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포조 역할을 하면서 엄청 액션적이었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액션이 하나도 없이 눈으로만 연기하는 진짜 그 옷을 입고 몇 시간 동안 누워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도 일부러 잘 안 먹고 물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되는데 화장실 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다시 한번 너무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보러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게 만드는 동안 같이 함께했던 많은 분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연기하면서 이 영화가 사실 이렇게 좀 낯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면서 저는 되게 끝까지 믿으면서 했어요. 이 순간순간들을. 그래서 감독님 자체도 믿었고 그래서 이 영화가 상영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연휴인데 사실 이렇게 저희들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너무 꿈만 같아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전주국제영화제 너무 오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상영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화단 배우님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 남은 연휴도 즐겁게 많은 영화, 좋은 영화 많이 잘 관람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한편도 많이 챙겨가 주시고요. 또 극장에서 영화제 기간 동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